우선 시작을 해볼까? 절대부등식에서는 증명하는 거랑 그 다음에 그 산술기하, 코이시바르츠 얘네들을 어떻게 써먹느냐 이런 문제들인데 한번 보자. 자, 질문할 거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없음? 83? 88. 188번을 보면은 이게 이런 문제가 나와 있을 때 이거를 그냥 막 써도 되느냐? 그 산술기하도 그렇고 코시브라츠도 그렇고 혹은 완전제곱식을 이용하는 것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 등호가 성립하느냐가 제일 중요하다. 등호가 성립하지 않으면 내가 계산상으로는 이렇게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안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보면 x제곱 빼기 4x 더하기 x분의 4y 더하기 y분의 9x라는 애가 x, y가 각각 얼마일 때 최소값을 갖느냐라고 나와 있는데 얘는 뭘 가지고 최소를 구해야 될까? 산술기야. 왜냐면 이게 딱 역수 모양이 나와 있으니까 역수 형태가 돼 있다 곱하면 사라질 거야. 곱하면 문자가 사라지니까 이쪽은 산술기하를 이용하면 될 것 같아. 근데 앞에 있는 거는 산술기하를 해결할 수가 없거든. 근데 지금 몇 차식이야 이게? 2차식이지? 2차식에서 최소값을 구할 때 우리가 항상 쓰던 거는 꼭지점 구하는 거였어. 그러니까 앞에 있는 애는 꼭지점을 이용하고 뒤에 있는 애는 산술기하를 이용한다. 이게 핵심인 건데 그럼 어떻게 쓰느냐? 자, 얘는 x 빼기 2의 제곱 빼기 4. 4를 더해야 이제 완전제곱식에 나오니까 뒤에 있는 애는 그냥 그대로 써. 자, 그럼 얘를 봤을 때 언제 최소가 돼? x가 2일 때 최소가 돼. 뒤에 있는 거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산술기하를 이용하는데 앞에서는 최소값 마이너스 4. 언제? x가 2일 때. 뒤에 있는 애는 2배의 루트 얘랑 얘랑 곱하면 약분되면서 4구 36만 근호 안에 들어가거든. 이건 언제 생기는 등호냐? x분의 4y와 y분의 9x가 같을 때. 자, 그런데 앞에서는 x는 2일 때 최소가 돼 라고 이미 얘기를 했어. 그럼 x가 2일 때 여기 최소가 되는 것 같아. 뒤에서는 x가 2라면 x가 2라고 고정이 되어 있으면 y제곱이 9가 돼야 되거든. 맞니? x에다가 2를 그냥 집어넣어. 그럼 2 약분되고 여기 있는 2도 약분이 되어버리고 y제곱은 9만 남아. 근데 x, y가 다 양수라고 얘기를 했거든. y가 얼마란 얘기야? 3이란 얘기야. 자, 그러면은 루트 36은 6. 2배 하니까 12. 12 마이너스 4 더하니까 얼마? 8. 최소값은 8인 거고 x가 2고 y가 3이고 그때 최소값은 8이 되더라. 얘네들 다 더하니까 13이 이 문제의 답이 되더라 라는 거지. 괜찮니? 오케이. 자, 요거 앞에도 괜찮아. 질문 있는 거 그냥 얘기해 얼른. 192? 오, 앞으로는 없네. 뒤로. 92.
자, 그림과 같이 마이너스 3,4를 지나고 기울기가 m인 직선이 x축, y축과 만나는 점을 AB, 수선의 발을 QR 이렇게 했을 때 삼각형 두 개의 넓이의 합의 최소값을 구해라. 자, 여기에 마이너스 3,4를 지났는데 요렇게 수선의 발 내리고 요렇게 수선의 발 내리고 얘하고 얘하고를 얘기하고 있어. 근데 지금 기울기가 m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가 식을 뭐라고 쓸 수 있느냐? y-4는 m x 플러스 3. 얘가 음수니까 플러스 3으로 바뀌었어. 자, 이렇게 주고 나면 좀 이렇게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알려줄게. 이게 도형으로서 그냥 보면 되게 편할 때가 많아. 도형으로 본다는 게 무슨 말이냐? 여기 길이가 얼마야? 3이지. 얘는 길이가 4란 말이야. 원래 이 문제는 뭘 해야 되느냐?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어서 이 녀석의 x절편, y절편을 따로 구해서 길이를 가지고 오는 그런 형태의 문제야. 원래는. 근데 기울기라고 하는 게 뭐라 그랬어? 기울기.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 분수로 표현하는 게 기울기란 말이야. 기울기가 m이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얘 길이가 3일 때 얘 길이는 얼마가 돼? 기울기가 m이야. 3분의 얼마 하면은 m이 될까? 3m이야, 3m. 그냥 곱하면 돼. 그러면 얘 길이가 얼마가 돼야 기울기 m이 나올까? 자, m을 곱했어. 그럼 여기서 이렇게 가려면 m으로 나누면 돼. 그래서 여기가 m분의 4가 돼. 이해됐지? 그러면 m1, m2를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아, 그냥 길이라 구했잖아. 이쪽의 넓이는 m분의 8. 이쪽의 넓이는 2분의 9m. 바로 산술기야. 2배의 루트 곱하면 또 36. 아, 최소값이 12가 되는구나. 그러니까 원래는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어서 y절편, x절편 각각 구하고 수선의 발 내리면 여기는 마이너스 3, 여기는 4. 아, 그럼 차이를 이렇게 가야 돼, 원래는. 그렇게 가면 여기가 3m 플러스 4고 여기는 4니까 차이는 3m이 나와. 얘가 마이너스 3이고 x절편을 구해보면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m분의 4라고 나올 거거든. 이거를 빼도 똑같은 게 나와. 왜? 길이니까 그냥. 그래서 이 기울기라고 하는 게 결국은 비율이 된다. 이걸로 계산할 수 있으면 훨씬 간단하게 구해버릴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기울기가 비율이다. 이 개념을 기억하면 좋다. 다음. 다 됐니? 200번. 이 200번이 있지? 웃기는 얘기를 하나 하자면은, 웃기는? 때는 바야흐로 10여 년 전. 선생님이 유일하게 딱 한 번 학원을 구하기 위한 면접에서 까여본 적이 있어. 내가 웬만하면은 내가 면접 보고 내가 고민하다가 고르지 내가 까여본 적이 없거든? 근데 10여 년 전에 왜 까였느냐? 그때가 이 코일슈바르츠라고 하는 이 부등식이 교과서에 들어갔다 나왔다 막 그랬거든. 빠졌다가 다시 들어간 해. 면접을 보러 가는데 이걸 물어봤어. 기억이 안 나는 거야. 근데 하필이면은 이게 웬만하면 선생님들, 학원에서 선생님들 뽑을 때 시험 보거나 아니면 이제 면접을 구두로 얘기하거나 그러는데 거기는 시험을 두 문제를 보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
기억이 안 나. 기억이 안 나. 진짜. 와, 잠깐만. 이게 분명히 했었는데. 아, 죄송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잘렸어. 이걸 내가 왜 기억을 못했지? 해 생각해 봤더니 그 전에 한 10년 가까이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던 문제야. 이 문제가.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나지. 게다가 그 전에 있던 데는 정말 애들이 공부를 안 하던 동네에서 어떻게다가 수업을 해가지고 쓸 일이 없었거든. 봐라. 3개를 더하면 4래. 근데 제곱을 해서 더하면은 16이래. 야, 004 될 것 같아. 아니야. 생각을 좀 해봐야 돼. 어떻게 계산을 하는 거냐면 x에 대한 범위를 물어봤잖아. 그래서 식을 이렇게 바꿀 거야. y 더하기 z는 4-x. y제곱 더하기 z제곱은 16-x제곱이라고 써. 그 다음에 코이슈바르체의 부등식. 공식. 지금은 공식 쓰는 거야, 지금은. 자, 코이슈바르체의 부등식을, 공식을 써보면 뭐라고 쓸 수 있느냐. a제곱 더하기 b제곱,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ax 더하기 by의 제곱보다는 크거나 같다라고 나오는데 여기에서 xy 대신에 yz를 쓸 거야. 그리고 a, b는 둘 다 1인 거야. 1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 2배에 y제곱 더하기 z제곱은 16 빼기 x제곱으로 바꾸고 y 더하기 z는 4-x로 바꿔주면 x에 대한 2차 부등식으로 바뀌지. 그래서 얘가 32 빼기 2x제곱이 16 빼기 8x 더하기 x제곱이 하다. 다 넘기면 3x제곱 마이너스 8x 마이너스 16이 0 이하가 되는데 얘가 인수분해가 생각보다 잘 돼. 생각보다.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 그럼 x의 범위는 마이너스 3분의 4 이상 4 이하가 된다. 최대값은 4야. 최대값은 yz를 0으로 할 때 x가 4. 이게 최대값이 되긴 하는데 이제 제대로 최소까지 범위를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코이슈바르체다. 이렇게 풀어야 된다. 괜찮니? 내가 그때 너무 당황해가지고 정말 두고두고 기억이 나. 어디였는지 내가 웬만하면은 한 번 갔었던데 사실 잘 기억 안 하거든?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었어. 갔다가 얘기가 잘 안 돼서 그냥 돌아왔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원래 학원 선생님들은 좀 많이 돌아다니게 돼. 하다 보면. 몇 년 지나가지고 좀 이제 또 옮겨볼까? 이러고 있는데 연락이 왔는데 가보니까 거기네? 잠깐 내가 여기를 왜 안 갔더라? 그러고서 이제 다시 나왔는데 가야 기억이 나거든 보통. 근데 이 문제를 냈었던 데는 내가 지금도 기억이 나.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내가 이걸 왜 기억 못했을까. 그렇다. 또 202. 자, 얘는 밑면이 정사각형인 직육면체의 전개도인데 옆면을 이루는 4개의 직사각형을 펼쳤을 때 대각선이 3루트 5다. 모든 모서리 길이의 합의 최대값을 구해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림을 그려보자. 아니야.
모든 모서리 길이의 합이라고 얘기했잖아. 얘가 3루트 5고, 자, 편의상 얘를 A라고 하고 얘를 B라고 해볼게.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여기 전체가 4A거든? 피타고라스의 법칙에 의해서 16A제곱 더하기 B제곱은 45다라는 걸 알 수 있어. 그 다음에 모든 모서리의 길이의 합, 얘를 접으면 직육면체의 모양이 나와. A라고 하는 길이를 갖는 게 몇 개? 밑에 4개, 위에 4개, 8개. B라는 길이를 갖는 게 4개. 그러니까 이제 구해야 되는 게 뭐냐면 8A 더하기 4B의 최대값이 얼마냐라는 거야. 8A 더하기 4B의 최대값이 얼마냐. 자, 지금 얘들 보면 차수가 다르지. 차수가 다르면 보통 코이시바르치를 생각하면 돼. 근데 이걸 계산하려고 보니까 얘가 지금 앞에 8이랑 4가 있는 게 조금 귀찮거든. 그래서 얘를 요렇게 바꿔가지고 2A 더하기 B의 최대값을 구한 다음에 4배를 해버리자. 이래도 되기는 해. 어쨌든 중요한 건 내가 알고 있는 게 얘랑, 그래서 얘를 어떻게 구할 거냐 밖에 없어. 산술기하를 이용해도 풀 수는 있어. 이 문제는 산술기하로도 풀리기는 해. 조금 귀찮아져. 그래서 그냥 코이시바르츠로 따로 구해버리는 게 더 나은데, 그럼 코시-슈바르츠를 이용해서 이 모양을 어떻게 만들 거냐, 요거에서 잘 생각을 해봐야 돼. 내가 어떤 식으로 써야 이런 모양이 나올까를 떠올려야 돼. 개수를 좀 맞춰줘야 되는 거야. 이거는 얼마의 제곱이야? 16A 제곱은 4A를 제곱해야 되지. 4A를 제곱한 거고 B를 제곱한 거야. 자, 얘는 4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이야. 그러니까 지금 뭘 하고 싶은 거냐면은 제곱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 찾아보면 제곱 나와 있는 게 요거랑 요거밖에 없잖아. 얘를 4A의 제곱, B의 제곱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X자리에 4A, Y자리에 B. 여기까지는 됐어? 자, 그래서 여기가 16A제곱 더하기 B제곱이라고 일단 쓸 건데, 얘가 뭐보다 크거나 같아? 뭐보다? 자, 4A 더하기 B의 제곱인데, 나는 궁금해하고 있는 게 뭐냐면 2A 더하기 B야. 얘는 2A이고 여기는 4A니까 안 맞잖아. 여기에다가 어떤 조작을 해줘야 2A 더하기 B의 모양이 나올까? 얘한테 얼마 곱하면? 2분의 1을 곱하면. 그러니까 뭐 하겠다는 얘기냐면은 X자리에 4A, Y자리에 B를 집어넣겠다라고 얘기했지. 여기가 4A, 여기가 B야. 그런데 내가 지금 궁금해하는 거는 XY가 아니라 이제 2A 더하기 B란 말이야. 그래서 요 A자리에 2분의 1을 집어넣어주는 거야. B자리에다가 1을 집어넣는 거야. 곱하기 1. 여기는 2분의 1. 그럼 요 앞에 있는 애가 2분의 1의 제곱. 4분의 1 더하기 1의 제곱 1로 바뀌는 거지. 그럼 얘는 2A 더하기 B의 제곱이 뭐보다 작으냐? 4분의 5 곱하기 45보다 작거나 같은 거구나. 그러면 2A 더하기 B라고 하는 애는 여기에다가 제곱근 씌우면 돼. 4분의 5, 잠깐만, 이게 분자가 지금
4분의 225가 돼서 2분의 15가 되거든. 근데 내가 이제 알아야 되는 건 뭐야? 사실 결과적으로 알아야 되는 건 얘를 몇 배 해야? 4배 해야 되잖아. 그럼 4를 곱하면 되지. 그래서 최대가 30이라고 나오는 거야. 차수가 다른 식으로 주면은 코이시바르츠를 쓰긴 하는데 이 개수를 잘 보고 맞춰줘야 되는 거. 4A, 2A를 어떻게 맞춰? 아, 2분의 1이 앞에 있는 거구나. 여긴 2분의 1의 제곱. 요렇게 맞춰주는 게 코이시바르츠를 이용하는 거다. 괜찮니? 요거는 아마 몇 번 따라 연습을 해봐야 될 거야. 아, 내가 알아야 되는 게 뭐고 알고 있는 게 뭐니까 어떻게 조합을 해서 이걸 맞추면은 이 문제에서 원하는 모양이 나올 거냐. 요거 좀 연습을 해봐야 돼. 요 페이지에 더 괜찮니? 206번이 여기도 써있지만은 이게 14년도 3월에 나왔던 문제란 말이야. 정말 뺀질나게 나오는 문제야. 진짜 많이 써먹는. 알고 나면 별거 아닌데 여기 보면 이렇게 돼서 자, 얘가 2, 각도는 안 맞지만 30도, 3. 이 두 개, 뭐,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야, 지금. 자, 분자에 있는 A, B랑 A, C는 2하고 3으로 이미 나와 있어. 근데 PM하고 PA는 그게 아니지. 그래서 PM하고 PA는 내 마음대로 여기를 A, 여기를 B라고 그냥 쓸 거야. 그냥 써놨어. 그 다음에 내가 구해야 되는 게 뭐냐 하고 다시 한번 보면 A분의 2 더하기 B분의 3이 얼마냐, 이거의 최소값이 얼마냐라고 물어본 거야 지금. 여기까지는 이해됐지? 근데 얘를 계산하려고 보니까 뭐가 잘 안 나와. 뭐가 안 나와서 얘를 이제 코이시바르츠를 풀어라 라고 지금 여기다가 놓은 거잖아 사실. 근데 이 문제는 코시로 가면은 되게 복잡해져. 코시로 가는 것도 보여줄 거거든. 어떻게 하는 건지 보여줄 건데 일단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거, 얘를 삼각형 두 개로 쪼개는 거야. 두 개로 쪼개면 넓이가 어떻게 되느냐, 전체 넓이는 2분의 1, 2 곱하기 3 곱하기 끼인 각의 사인값, 사인 30도가 얼마였니? 2분의 1이었어.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얘가 뭐가 되느냐,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더하기 이 위에 거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2분의 1 딱 없애고 나면은 2a 더하기 3b는 3이다 라고 하는 식이 나온다. 여기까지는 괜찮니? 이 문제를 코시로 풀면은 조금 더럽기는 한데 이렇게 가는 거야. 내가 궁금한 건 얘인데 얘를 루트 a분의 2의 제곱 더하기 루트 b분의 3의 제곱이라고 생각을 해. 얘를 루트 2a의 제곱 더하기 루트 3b의 제곱이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여기에다가 집어넣는다 생각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느냐? 루트 2a의 제곱 더하기 루트 3b의 제곱 곱하기 루트 a분의 2의 제곱 더하기 루트 b분의 3의 제곱은, 아이고 이상하게 썼다. 얘는 안에 있는 것끼리만 루트 2a 곱하기 루트 a분의 2 더하기 루트 3b 루트 b분의 3의 제곱 이상이다.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게 요 녀석이 3이네. 약분 되겠네. 약분 딱 해주면은 요거는 2가 되고 요거는 3이 되거든. 그러니까 2 더하기 3은 5가 돼. 3배에 a분의 2 더하기 b분의 3은 25 이상이야.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애는 최소값이 3분의 25가 될 거야. 이렇게 풀거든. 코시를 이용하면. 그러니까 이걸 억지로 근호의 모양을 이용해야 된다라는 게 단점이죠. 어떻게 보면. 알면 할 수 있어. 알면. 근데 사실 알아도 잘 안 보이기는 해. 그래서 이제 이 문제처럼 아예 차수가 다른 게 나오거나, 아까 선생님이 했던 얘기 1200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코시발츠를 이용해야 되거든. 근데 이 모양이 아닌 애들은, 그러니까 코시의 모양이 딱 눈에 안 보이는 이런 애들은 어떤 방법도 있느냐. 자, 내가 구해야 되는 건 얘잖아. 얘를 그냥 K라고 쓸 거야, 나중에. 뭐 이건 뒤에 와서 쓸 거긴 한데, 난 얘의 최소값을 구할 건데 이렇게 가보자라는 거지. 이미 알고 있는 애가 있어. (2a) 더하기 3b 하고 a분의 2 더하기 b분의 3을 곱해. 곱하면 전개해서 4 더하기 b분의 6a 더하기 a분의 6b 더하기 9. 얘만 가지고 산술기야. 그럼 어떻게 되느냐? 4 더하기 9는 13. 2배의 루트, 얘네들 곱하면 a 날라가 b 날라가 36이 있네. 루트 36은 6이고 2배 하면 10이고 더하면 25가 돼. 그런데 나는 이미 얘가 3이라는 건 알아. 그러니까 3으로. 그러니까 똑같은 식이야, 사실은. 그거를 콜슈바르츠로 해석을 할 거냐, 산술기하로 가지고 올 거냐의 차이야. 아까도 잠깐 언급한 거. 이 산술기하를 쓰든 콜슈바르츠를 쓰든 뭐 2차 부등식의 최소값, 그러니까 2차식의 최소값, 그 개념을 쓰든 뭘 생각해야 되냐. 항상 등호가 성립하는 조건을 봐야 돼. 이게 등호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이게 최소가 돼라고 주장하는 거란 말이야. 예를 들면은 조금 다른, 정말 좀 동떨어진 얘기가 들릴 수도 있는데, 너네들 학년의 학생들 평균 키를 내가 만약 예측을 해본다면, 지금 현재 고1 남자애들의 키는 아마 평균적으로 1m 넘어갈 거야. 의미가 있어? 내 말 틀렸니? 평균은 1m 넘을 거야. 내 말 틀렸니? 말이 안 되지. 그렇잖아. 뭐 선천적으로 뭐 외소증이라던가 이런 게 아닌 이상 지금 너네 나이에 1m가 안 넘으면은 그거 문제 있는 거잖아. 그렇잖아. 정상은 아닌 거잖아. 참고로 8살인 내 아들내미가 지금 120이 넘는데도 키가 작다고 하고 있는 판인데,
그러니까 1m 넘는 건 당연해. 근데 그렇다고 해서 최소값이 1m다라고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돼. 왜? 너무 작아.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서 너무 작아. 저거 넘을 것 같은데. 근데 딱 말을 하려니까 안 나오지. 왜? 모르겠거든. 너네들 생일은 1월부터 12월 중에 있을 거야. 그걸 누가 몰라? 그걸 누가 몰라? 당연한 얘기잖아. 등호가 그래서 중요한 거야. 등호가 되고 안 되고는 차이가 엄청나게 크거든. 야, 이런 값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얘까지는 생각을 해야 돼. 이런 거랑 그냥 두루뭉실하게 야, 이거보다는 클 거야 라고 하는 거랑은 전혀 다른 얘기야. 자, 이거를 왜 깔고 얘기하느냐? 지난번에 내가 줬던 문제 중에 이런 게 있어. 얘 최소값을 구해라. 두 개 나눠서 이렇게 2개씩 산술기하 쓰면 돼. 아, 그렇구나 라고 그냥 받아들이고 썼을 거란 말이야. 뭐 맞다고 하니까 맞겠지 뭐 이러고 했을 거야. 그걸 틀렸다 하려는 게 아니라 이거 한번 생각해 보자고. 정말 등호가 맞을까? 얘는 A분의 B 더하기 A분의 C, B분의 C 더하기 B분의 A, C분의 A 더하기 C분의 B가 되고, 우린 짝을 짓기를 AB 있는 애, AC 있는 애, BC 있는 애 요렇게 잡아야 돼. 그래서 2 더하기 2 더하기 2라고 할 수 있는데, 산술기하가 성립할 조건은 더하고 곱하고 하는 얘네 둘이 같을 때였잖아. 그럼 처음에 A, B 가지고 얘기할 땐 A분의 B랑 B분의 A가 같아야 돼. A제곱이랑 B제곱이 같아야 돼. 문제 특성상 양수라는 조건이 붙을 거야. 그래서 A, B가 같다라고 나와. BC에 대해서 B분의 C랑 C분의 B가 같아. 그럼 B제곱이랑 C제곱이 같아. B랑 C랑 같아. 자, C분의 A랑 A분의 C가 같을 거야. 그럼 A제곱이랑 C제곱이랑 같아. 아, A랑 C랑 같구나. 그러면 AB 같고 BC 같고 CA 같고 무슨 상황이야? 다 똑같으면 되지. 얘가 2 그래서 최소가 6이야 라고 얘기를 할 때는 전제가 뭐냐면, 야, 이 문제는 A, B, C가 모두 같으면 최소값 6이 나와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지금. 최소가 되는 거 있어. 언제? A, B, C가 같을 때. 이때 얘는 최소가 돼. 근데 또 다른 일. A 더하기 B, A분의 2 더하기 B분의 8 이거의 최소값을 구해라 라는 문제가 나오면 산술기하 2배의 루트 AB 이상이 될 거야. 얘는 2배의 루트 AB분의 16 이상이 될 거야. 그러니까 AB 약분되겠다. 루트 16은 4잖아. 야, 이건 최소값이 16이네 하면 틀리는 거라고. 왜 틀리는 거냐? 얘는 산술기하가 성립하기 위한 조건이 A, B가 같다야. 얘는 산술기하가 성립하기 위한 조건이 뭐냐면 A분의 2랑 B분의 8이 같다. 즉 B가 4A다 라고 하는 게 전제 조건이야. A, B가 같은데 B가 A의 4배가 돼. 이거 말이 돼? 안 되잖아. 이걸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양수 A, B가 없어. 그 얘기는 이 등호를 만족시킬 수가 없다는 얘기야. 얘가 최소일 때 얘는 최소가 아니야. 얘가 최소일 때 얘는 또 최소가 아니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어야 야, 이건 최소값 얼마야? 딱 나올 수 있다고. 그래서 이런 문제 어떻게 하라 그랬었느냐? 그냥 전개부터 해라. 전개하면 2 더하기 B분의 8A 더하기 A분의 2B 더하기 8.
그래서 얘네들은 그냥 10 더하고 얘는 약분 딱 되고 정리가 될 거야. 그래서 이거는 최소값이 16이 아니고 18이래. 왜? 산술기하를 한 번만 쓰는 거거든. 그래서 B가 A의 2배가 될 때 얘는 등호가 성립하겠구나 라고 결정을 해주는 거야. 이해됐니? 이 조건 하나만 딱 가지고 얘기할 때만 최소가 가능한 거거든. 그러니까 산술기하와 코시바르츠를 동시에 쓸 수도 있어. 우리 아까 봤던 문제처럼 산술기하랑 그 2차식의 최소를 구하는 문제가 섞일 수도 있어. 가능은 해. 근데 그걸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느냐? 그러면 통과. 근데 야, 얘가 최소가 될 때 얘는 최소가 아닌데? 그럼 못 쓰는 거야, 그거. 이것 때문에 틀리는 경우가 정말 많다라는 거지. 그래서 가급적이면 산술기하를 쓰든 코이슈바르츠를 쓰든 2차식의 최소의 개념을 쓰든 어떤 상황이 됐든 간에 하나만 쓰는 게 원칙이다. 하나만 쓰는데 문제에서 어쩔 수 없이 요구하는 애들이 있어. 여러 번 쓰는 걸. 그럼 그때는 꼭 뭘 고민해야 되느냐? 야, 이거 얘도 최소가 되고 얘도 최소가 되고 얘가 최소가 되는 게 동시에 만족하는 상황이 있을까? 그게 가능하면 통과. 그게 안 되면은 못 쓰는 거야. 예를 들면 요 형태의 문제 중에 간혹 어떤 애가 있냐면은 그냥 지우자 얘를. 미안해. 자, 간혹 가다가 학교에서 이제 뭐 시험 문제를 내든 아니면 선생님이 예시를 들든 혹은 이제 문제집 찾아보면은 이런 문제가 가끔 있어. 되게 안 좋은 문제야. 되게 안 좋은 문제야. 왜 안 좋다고 얘기를 하느냐? 얘는 따로따로 산술기하를 썼다? 약분되잖아? 최소가 4예요. 이게 맞아. 왜 맞아? A랑 B랑 같아? A분의 1이랑 B분의 1이 같아? A분의 1이랑 B분의 1이랑 같으면은 결국 A, B가 같은 거잖아. 등호 조건이 성립을 해. 그래서 애들이 이거를 처음에 딱 보는 순간 아, 이거 따로따로 하면 되는구나. 따로따로 하면 되는구나 하고 얘를 따로 해서 16을 답으로 쓰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내가 처음에 이런 식으로 동시에 만족할 수 없는 것부터 얘기를 한 거야. 그래야 전개를 하거든. 전개하기 귀찮잖아. 안 하려고 해, 애들이. 이거 얘는 운 좋게 맞는 거야. 얘는. 무조건 이거 생각해야 돼. 산술기하나 코이슈바르츠나 이런 애들은 한 번만 써라. 한 번만 써. 어떻게든 식을 정리해서 한 번만 쓰는 쪽으로 가라. 근데 어쩔 수 없이 여러 번 쓰게 되는 애들 사실 거의 이 문제 하나밖에 없어. 그거는. 얘는 세 개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경우가 있다. 특히 만약에 이 문제가 서술형이다. 이거 빼먹으면은 100% 감점이야. 등호 조건 엄청나게 중요한 거거든. 그래서 요걸 빼먹으면은 점수를 확 깎아버릴 수 있다. 서술형이든 뭐 수행평가든 간에. 됐니? 그러면은 생각보다 매우 빠르게 지금 끝나버렸는데 마찬가지 오늘도 남은 시간 동안은 그 홀수번 안 풀었던 것들을 다 풀어보고 질문할 거 있으면 하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은 함수에 대해서 문제를 풀어오면은 되겠는데 함수가 양이 조금 많을 것이다. 근데 뭐 그래 봐야 너네가 지금 한 내용 정도면은 충분히 할 수 있을 수준이니 문제 수를 몇 개야 이게? 100개 안 돼. 어차피 우리 짝수반만 하고 있으니까 실제로 50개가 안 될 거야. 요 정도만 한번 해와보자. 오케이? 그래서 일단 녹화는 여기까지만 하고 남은 시간은 각자 문제 풀다가 질문하는 걸로 할게.
제가 216까지. 치 왜? 어디까지 했어? 쭉 해왔어? 어우 괜찮아. 뭐 더 물어볼래? 아니야 그래도 돼. 알았어. 자, 일단 그럼 오늘 여기까지 녹화할게.